아이폰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아이폰을 실제로 그 아이폰 환경에서 해보는 것으로서 세 번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앱 델리게이트에서 실행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뷰에서 실행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를 각각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의 화면에다가 기존에는 UI 레이블과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버튼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UI 슬라이드와 UI 세그먼티드 컨트롤, 그 다음에 UI 스위치 등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화면이 이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사용자가 가로로 놓기도 하고 다시 세로로 놓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 회전 인식에 대해서 화면을 다시 바꿔주는 부분, 핸들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나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project 하셔서 empty application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테이션 할 건 아니지만요. 로테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테이션이라고 먼저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creat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할 화면을 이제 저희가 엑스코드 처음 프로젝트 하나를 실행한 거고요. 여기에 앱 델리게이트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앱 델리게이트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게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윈도우가 어떠한 화면 앱이 실행될 때는 여기에다가 뷰를 붙여서 처음 실행될 때 어떠한 전달인자 옵션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will resign active가 있고 그 다음에 did enter background 혹은 will enter foreground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살펴볼 거는 이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갈 때 다시 포그라운드로 나올 때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처음 실행돼서 나왔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처음 실행됐어 라는 퍼스트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네 라고 할 때는 ns log go background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올 때는 ns log 그 다음에 여기에는 go foreground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 하나도 안 만들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첫 화면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다시 포그라운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아마 그 액티브 돼 있었던 게 어떤 게 발생을 해서 저장되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얘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갈 때 다시 포그라운드 나올 때까지만 세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되고 난 다음에 퍼스트가 나타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좀 기다려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쪽에 뭔가 실행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면 아마 첫 화면을 안 만들어서 그럴 가능성도 크긴 합니다. 퍼스트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 같으니까 첫 화면을 만들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늘 그 화면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라는 그러한 메소드를 사용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비게이션에다가 메인 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뷰까지도 잠깐 나타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뷰 컨트롤러 두 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코코아 터치 클래스 부분에 메인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넥스트 뷰로 또 두 개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화면이 이쪽에 나타나야 되니까요. 임포트 하기를 메인 헤더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붙여서 넣는다고 했으니까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UI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그리고 init 루트를 앞에 만들었던 메인이라고 하는 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여기에 set 루트 뷰 컨트롤러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실행이 되면 에러가 나지 않고 잘 실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나가 퍼스트라는 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러면 한번 홈 버튼을 눌러서 내려보겠습니다. 내리게 되면 뒤에 뭔가 하나 실행이 됐죠? 백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션을 실행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다시 화면 앞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동작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 모드로 뭔가를 실행을 해줄 때라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때 잠깐 메모리 이 위치라든가 그러한 공간을 그대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기 did enter background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그 부분을 실행을 해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올 때에는 그 값을 다시 적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포그라운드로에 나올 때 저장했던 값을 불러와서 적용시키는 부분을 이쪽에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뷰마다 처음 시작될 때 만들어지는 뷰 did load라는 게 있는가 하면 뷰가 보여지는 동작이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태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데이터를 눈에 보여주기 전에 그 다음에 다시 눈에 안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여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사라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상태가 불러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각각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네 가지 메소드를 다 하나씩 메인에다가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를 버튼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 네 개를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드에 하나가 view will appear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화면 나타날 예정인 거죠. wil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곧 나타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view will disappear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쵸? 그러면 s log 뭐 화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view did appear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얘는 나타나고 난 다음인 겁니다. 그래서 화면 나타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view did disappear 화면 사라짐인 거죠. 그래서 화면 사라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view did load 되는 부분에도 원래는 화면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잠깐 작성을 해봅니다. 화면이라고만 할까요? 화면 만들어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차례대로 이제 로그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가 보이는데, 퍼스트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 화면 실행되는 거고요. 뭐냐면은 이 앱 델리게이트에서 저희가 해놨던 이 내용입니다. 그쵸? 그 다음, 그게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의해서 화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면 만들어짐이 이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가 돼서 view did load가 먼저 실행이 한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예정이 되고, 그쵸? will appear, 그 다음에 did appear가 나타남까지 된 겁니다. 그쵸? 그럼 화면 사라짐은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면 동작을 할까 안 할까요? 이 disappear하고 did disappear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네,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보여줄 때는 그냥 go back, go foreground라고 하는 앱 델리게이터에 이 두 동작만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화면 사라질 예정과 화면 사라짐은 언제 동작을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 화면을 가릴 때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요. 버튼 with type, UI, 버튼, 라운드 렉트. 네, 타입을 씁니다. 커스텀을 썼네요. 라운드 렉트를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었으니, 그쵸?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set frame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50에 뭐 한 300 정도 위치에, 그 다음에 가로 250, 그 다음에 높이 50 정도의 버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버튼에 글씨가 좀 있어야지만 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틀을 네, next, go next라고 할까요? go next. 그 다음에 얘는 UI 컨트롤 스테이트 노멀일 경우에, 그 다음에 버튼에다가 이제 동작을 타겟을 지정해서 동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ext view로 가게끔 하는 것을 UI 컨트롤 이벤트 터치업 인사이드 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 잡아주고 글씨 적히고 그 다음에 동작하는 것까지 적었으니 현재의 화면에다가 Add 서브뷰에서 버튼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작에 해당하는 메소드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ex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저는 하나를 만들고, 당연히 얘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 next view 컨트롤러라는 거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next view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next view 컨트롤러 헤더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next view 컨트롤러, 그 다음에 next view 컨트롤러 메모리 할당 초기화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의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에 의해서 푸시를 해주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넣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네, 퍼스트와 화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날 예정에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넥스트를 누르는 순간 네, 화면 사라질 예정과 화면 사라짐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화면 사라질 예정과 그 다음에 화면 사라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will 네, disappear와 그 다음에 will did appear에 의해서 차례대로 불러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갈 때에는 또다시 화면 나타남이 또 적힐 겁니다. 보이시나요? 화면 나타날 예정과 화면 나타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앱 델리게이트에서 하는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과 다시 포그라운드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화면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과 그 다음에 뷰 디드로드까지 5개의 화면을 동작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UI 뷰 컨트롤러에서 동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각각 헤더 파일을 보면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서 만든 컨트롤러들인 거죠. 거기에서 잘 동작을 하는 겁니다. 단 만약에 혹시 UI 뷰라는 것만 사용하시게 되면 얘는 당연히 그 동작들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컨트롤들을 좀 사용하는 거를 설명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Go Next라는 버튼은 맨 위쪽으로 좀 올리고 UI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UI 세그먼트 컨트롤, 그 다음에 UI 스위치 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에서 Go Next를 많이 좀 위로 올리기 위해서요. 얘를 뭐 한 50 정도까지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는 UI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슬라이드가 어떤지는 네이버에서 혹은 뭐 사파리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UI 슬라이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슬라이드일 텐데 UI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몇 가지 네, 이러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일 겁니다. 막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슬라이드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얘가 보여지고 있을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쭉 당길 때 그만큼 커졌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가 하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set continuous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동작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 메소드가 실행되게 하는 부분이 이번엔 여기에 땡땡이라는 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for control 이벤트에 touch of inside가 아니라 값이 아예 변화가 될 때 바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 의해서 실제 동작하는 change SLD라고 하는 함수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LBL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값이 얼마큼의 변화가 되는지를 눈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change SLD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레이블의 그 값을 변화 값을 추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정수형이 아니고 실수형입니다. 그렇죠. 플로트 타입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수점이 표현이 안 되고 정수만 표현할 때에는 인티저 타입으로 네, 변환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저희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헤더 부분에다가 레이블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UI 레이블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그러면 레이블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UI 레이블 allow init with 위치까지 잡아주는 거로 여기에 50에 이번에는 한 120 정도의 250에 50 높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포스트잇 하나를 만든 거고요. 위치까지 잡아준 거고 그 포스트잇에 글씨가 적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 text를 해서 먼저는 역시나 hello를 보여줍니다. 그럼 레이블에 hello가 이제 글씨가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적힌 글씨를 화면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셀프 뷰에 add sub view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go next라는 버튼이 위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hello라고 하는 글씨가 적힐 겁니다. 네, 그렇게 적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행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hello라는 글씨까지도 잘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UI 슬라이드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UI 슬라이드 더라는 거를 SLD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UI 슬라이더 allow 그 다음에 init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위드 프레임을 바로 해주시면 위치까지 잡아주시는 거고 INIT만 하고 난 다음에 set 프레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꺼번에 같이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의 위치를 170 위치쯤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대문자가 나으니까 첫자는 대문자로 하고, 그럼 SLD라고 하는 애, set 미니멈을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게. 그 다음에 SLD에다가 이번에는 맥시멈, 최대값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게를 설정을 해주고요. 처음 보여질 때 초기 값은 set value라고 해서 여기에 50을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치값 범위 지정을 해줬고 이어서 얘가 실제 움직일 때 동작하는 부분을 함수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d target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change 뭐가 바뀌는 건가요? SLD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전달 인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UI 컨트롤 이번에는 이벤트 터치업이 아니고요. 컨트롤 중에서 이벤트 밸류가 바뀔 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잡고 각각의 값들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까지 연결을 했으니 화면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장하고 실행을 해버리면 당연히 함수를 안 만들어서 이렇게 UI 슬라이더가 나타나긴 하지만 끌었다가 놓는 순간 에러 나버립니다. 끌었다가 놓는 순간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윗분에다가 change SLD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전달인자를 뭔가를 이 슬라이더 전달인자를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어떠한 수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UI 슬라이더를 여기에서는 뭐 소문자 SLD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샌더라고 하는 애가 원래는 UI 슬라이더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전달하는 애가 원래 샌더가 UI 슬라이더라서 이렇게 UI 슬라이더를 다시 연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SLD라고 하는 슬라이더의 값을 알아와서 이 레이블에다가 그 값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set 텍스트를 쓰고 여기에 ns string with format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이번에는 문자열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전달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이 0부터 100까지의 소수점을 가진 플로트 타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SLD라고 하는 의 밸류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더를 사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값이 적용돼서 레이블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시면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100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슬라이더의 위치는 이거를 항상 눌러서 이렇게 떼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는 정수로만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얘는 마찬가지로 1, 그 다음에 얘는 10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 한 5 정도로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소수점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수형 형태로 바꿔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 그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이 UI 슬라이더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I 세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그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배열에 맞춰서 어떠한 세그먼트를 초기화를 할 때 아이템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배열을 로컬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변화된 값을 알고 싶고자 할 때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배열에 이 그 가리키고 있는 변수명을 좀 헤더 부분에다가 먼저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ns array 해서 값 넣을 거를 array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array를 array ns array로 선언을 하고 array with object로 해서 첫 번째 나타날 거를 뭐라고 할까요? 1, 2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타날 거는 2 세 개 하려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그먼트에 들어갈 글씨들을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UI 세그먼트를 컨트롤을 만듭니다. S G C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UI 세그먼트 컨트롤 얼럭 init 하는데 init를 할 때 얘는 아예 아이템을 연결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items 해서 그러면 array를 여기다 해달라고 하니까 앞에서 만든 arra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나타날 sgc 위치 set frame을 이용해서 select 그 다음에 50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30 그리고 가로 값은 250에 50 정도의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위치 잡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제일 첫 번째로 선택되어 있는 그 세그먼트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애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제일 첫 번째 있는 selected 세그먼트 인덱션을 0번으로 해주면 제일 첫 번째 거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누를 때 거기에 맞는 동작을 뭔가를 시켜줘야 되니까 얘도 세그먼트 add 타겟을 해서 현재의 화면에 셀렉터 change 이번에는 sgc 라고 하는 애를 또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UI 컨트롤 얘도 값이 변화될 때인 거죠. 다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화면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면에다가 add sub view를 해서 세그먼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동작 수행하는 것만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화면상에는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누르는 순간 에러 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나도록 한 다음에 실행을 다시 해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hange 그 다음에 sgc 인데 전달하는 값을 저는 좀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샌더를 같이 땡땡을 이용해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UI 세그먼트 컨트롤 in 소문자 sg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I 세그먼트 컨트롤을 앞에 전달한 값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몇 번째 그 세그먼트 값을 눌렀느냐를 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ns로그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로 여기에 몇 번째 거를 눌렀다
뭐 클릭 몇 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한 것을 이쪽에 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stc가 사용자가 눌렀던 버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value 값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아마 value일 겁니다. selected index입니다. 얘는 값이 아니라 selected index, 세그먼트 인덱스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째 게 선택이 됐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경고가 나타나긴 하는데 ns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경고를 나는 보이는 게 싫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이게 잘 됐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to 누르면 1번입니다. 얘가 0번이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를 누르면 2가 눌렀다라는 게 되고요. 첫 번째 걸 누르면 0번, 1번, 0번, 1번, 2번, 0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UI Segmented Control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또 설명드릴 값은 이번에는 여기 밑에다가 스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위치를 만들래도 ON이 되고 OFF가 되는 게 이쪽에 뭔가 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레이블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I 레이블 이번에는 뭐 ON, OFF 레이블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레이블 2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지정하기 위한 걸 이름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고, 그럼 레이블 또 하나를 만듭니다. 레이블 2로. 그 다음에 UI 레이블 allow init 하고 프레임, with 프레임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그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오른편에 스위치 결과값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른편으로 치우친 값을 레이블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 250 정도 위치에, 그 다음에 300 정도 위치에다가 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80 정도? 그 다음에 높이 50이 되는 레이블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 레이블 값은 기본 레이블 값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처음에는 꺼져 있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만들고 위치 잡아주고 글씨 적어줬으니까 화면에다 붙여야 되겠죠. 해서 LBL2라고 붙입니다. 그럼 레이블은 만들었고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UI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SW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UI 스위치, 그 다음에 init with 위치를 잡아주는 것까지 해서 얘도 50 위치에, 그 다음에 300 위치에서 스위치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이 한 15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얘는 그 다음에는 뭐 글씨를 세팅하는 건 없지만 처음에는 OFF가 돼 있는지 ON이 돼 있는지 정도의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WT,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on, off에다가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off라고 할 거라고 했죠. set on을 off로 해줍니다. set on이라고 하는 것을 끄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만들고 스위치를 꺼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혹시나 켜지거나 꺼질 때 뭔가 동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작의 명령어를 add 타겟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self, 그 다음에 selector, 그 다음에 얘도 change, 뭐 swt가 되겠죠. 전달인자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UI control, event, 얘도 밸류 값이 바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이름은 그래도 가능한 대문자 붙인
S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를 좀 잠깐 해줍니다. 그래서 스위치 오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명령어 연결을 시켜주고, 화면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 만든 거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놨던 명령어를 또 저희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change SWT 해서 id 마찬가지 센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한 스위치 그 아이디에 값을 on인지 off인지를 알아와야지만 나중에 이 label2의 on, off를 바꾸겠죠. 그래서 UI 스위치라고 하는 값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도 UI 스위치를 앞에 전달받은 값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LBR2에다가 받아온 그 값에 따라서 on이면 만약에 켜지면 on이라고 글씨를 적어줘야 되고, 만약에 꺼졌으면 off라고 글씨를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if문에다가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value 값이 있을 텐데요. 네, on, off인가요? 여기에는 is on이 될 겁니다. 그래서 is on 값으로 저는 처음에를 no를 넣어놨으니까요. 이게 사용자가 스위치를 키는 경우 얘는 on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on이 됐으니까 스위치가 켜졌다라는 글씨를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레이블에다가 set 텍스트를 해서 o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스위치가 그럼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레이블 2에다가 set 텍스트를 해서 off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실행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져서 있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on으로 바뀌고요. 그쵸? 그 다음에 끄면 off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마 cf run, loop run,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시만 이 부분을 지워보고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스위치를 on 할 때 여전히 생기는 거네요. 그쵸? 이걸 키는 순간에 생기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에 스위치를 할 때에는 뭔가를 설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cf run 어쩌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복사를 하고 한번 UI 스위치를 할 때 그런 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에러가 뭐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이 토글 명령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떠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있는데요. 이 iOS 3.0에는 유저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녹화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브젝티브 C 언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스위치를 할 때 어떠한 에러 문제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톡을 on, off 할 때 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토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게 되는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스위치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만 하필 또 딱 그 문서로 작성 안 하고 그냥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는데, 스위치 ON이 되게 되면은요, 현재 이게 켜졌으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네, 스테이트 오브 스위치를 좀 변경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이 부분의 문제점은 제가 또 찾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동작하는 데는 무리 없이 여기에 실행을 할 때에는 ON 하는 거 잘 실행되고 OFF 하는 게 잘 실행될 거라는 게 보여질 거라는 건데요. 왜 갑자기 또 안 되죠? 다시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여기에서 ON을 하는 게 되고 OFF 하는 것도, 네, 글씨가 잘 바뀌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찾아보고 좀 더 왜 이 에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는 조금 이따 찾아보고 붙여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또 이어서 할 부분은 이번에는 화면을 회전 인식을 하는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코드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부분이 이러한 게 아니었었는데, 기존에 뭐 will, did, 뭐 다른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좀 13으로 바뀌게 되면서, iOS 13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이름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ew, will, transition to size가 바뀔 경우에, 그 다음에 그때 어떠한 동작이 수행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따라서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화면을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보면, 네, 이 부분보다는 여기 코드가 복잡하니까요. 이번에는 뷰 컨트롤러 쪽에 가서, 넥스트 뷰 컨트롤러에 가서 그 동작을 좀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화면이 이번에는 그럼 옆으로 돌아갈 때인 거죠. 그래서 void 타입에 그 다음에 view will 인데, view 그 다음에 will transition 어쩌고 to size 돼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작성해야 될 거는 코디네이터인데, 이 코디네이터에 animate along 어쩌고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transition in view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는 그냥 네, transition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도 ES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transition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에 transition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꼭세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한번, 여기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작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코드를 쓰라고 하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 한번 해주고 코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코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화면이 애니메이션이 동작되는 동안, 바뀌는 동안 수행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할 게 아니고 화면이 바뀌는 게 완료가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코드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뭐 조금 글씨 적혀 있는 거 한번 엔터,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거 보이는 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네, 아예 지우고 똑같이 한번 또 쓴다라고 하면요. view, will, transition to size 라고 돼 있는 거 있어서 엔터,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돼 있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디 어쩌고 네이터인데, 여기에 애니메이트 코디네이터 두 개 중에 위쪽에 있는 거를 선택하고 첫 번째 나오는 거를 더블 클릭, 다음에 코드는 안 쓸 거니까 지우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거 더블 클릭, 다음에 코드 여기에만 작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화면이 바뀔 때 동작하는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써야 되겠죠? 현재에다가 저는
원래 핸들 뭐 로테이션 뭐 좀 이름이 원래는 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터페이스가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돌아갔을 경우라는 건데 저는 간단한 이름으로 그냥 핸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소드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핸들 로테이션을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오류가 안 나타나겠죠. 네. 핸들 로테이션을 한다라는 부분을 했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이 로테이션이 일어난 거에 대한 값을 여기에서 알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 알아오는 방법이 이제 뒷부분에 또 적어 놨는데요. 다음과 같이 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된 거는 사실 돌아간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에 윈도우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 윈도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이 돌아가 있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서 그 알아온 값에 따라서 얘가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거꾸로 세워져 있는지 혹은 홈 버튼이 왼쪽으로 가서 돌아가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가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코드 내용을 외우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 UI 인터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리엔트라고만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도 길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름까지 다 적어줘도 좋지만요. 저는 여기에는 안 헷갈리게 그냥 오리엔트 혹은 로테이트라고만 적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걸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뷰가 있는데 걔 윈도우에 그 다음에 윈도우 스크린이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 어떠한 상태냐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제 스위치 문을 이용을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리엔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봤더니 얘를 봤더니만 UI 인터페이스 중에 오리엔트인데 포트레이트 그냥 잘 세워져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잘 세워져 있다 라는 화면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포트레이트 한글로 하는 게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잘 세워졌다는 의미로 그냥 바로 서 있는 상태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이렇게 해서 ES키 눌러주면 좀 나오니까요. 익스프레션의 UI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중에 저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트레이트 업사이드 다운 돼 있는 거로 하겠다 라고 하면요. 얘는 왜 파란색이 안 나타나죠? 나타나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ns 로그 해서 근데 얘는 동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적어 보긴 해야 되니까 거꾸로 서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안 해줬네요. 이쪽에다가 브레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익스프레션에는 UI 인터페이스 중에 랜드스케이프인데 왼쪽으로 홈 버튼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ns 로그 해서 이번에는 누워 있는 상태 왼쪽에 홈 버튼라고 적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UI 인터페이스인데 이번에는 랜드스케이프 중에서 라이트 방향인 거죠. 그래서 라이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ns 로그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기를 이번에는 누워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에 홈 버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설정을 했으니까 정말 그대로 되어 있는지를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거 돌리는 거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에서 돌리는 방법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없지? 나는 코드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화면에서가 아닙니다. Go Next 다음 화면에서인 겁니다. 그쵸? 이제 다음 화면에 넘어와서 그럼 다시 한번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주면요. 네, 누워있는 상태 왼쪽에 홈 버튼 잘 돼 있죠? 또 한번 돌리면 뒤집어지는 건데 그때는 안 나타납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또 한번 더 돌려주면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홈 버튼이 가 있는 거, 다음에 다시 또 돌려서 세로로 오게 되면은 바로 서 있는 상태까지는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로 누르면 한쪽으로만 자꾸만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맨드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이렇게 휙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커맨드 누르고 이번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반대로 돌아오고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면은 제대로 잘 돌아가서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이 홈 버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 있든 아니면 반대로 돌아가 있든 어쨌든 화면은 이렇게 가로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돌아왔을 때는 화면을 세로로 쓰고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스위치문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얘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되어 있는지만 구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UI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디바이스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이 현재 랜드스케이프 가로로 누워 있는지를 불린 값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하고 여기에 화면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누워 있지 않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워져 있으니 세워진 거에 대한 화면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 내용을 썼던 거를요, 다 지우기는 좀 그러니 이번에는 여기 부분을 참조로 바꿔주시고요. 참조로 바꿀 때는 참조 바꾸고 싶고자 하는 부분을 커맨드 누르고 슬러시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참조로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다 적죠. 이번에는 UI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디바이스 중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 이 UI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코런트 오리엔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거는 디바이스의 커런트 디바이스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UI 디바이스의 커런트 디바이스의 그 다음에 오리엔트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값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린 값으로 불린 값 바로 안 적어도 되고 바로 써도 되는데요. 변수를 굳이 쓰자면은 불린으로 해서 isRand라고 하는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UI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애가 네, 현재 지금 랜드스케이프에 있느냐 아니면 포트레이트에 있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부분이 랜드를 yes가 되게 하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쪽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커런트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화면이 랜드가 yes다 라고 하면 누워있다 라는 거죠. 누워있어 얘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워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취소를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 이쪽 화면에서 아닙니다. 꼭 다음 화면에 가서 이제 돌려줍니다. 그럼 누워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돌려주면 세워져 있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인식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한 번 더 돌리면은 여전히 또 누워있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원래대로 오주면은 이제는 세워져 있음이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상에서 만약에 그 하나의 UI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레이블이 이 화면이 돌아가는 감에 따라서 글씨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블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다음같이 UI 레이블을 선언을 하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다가 UI 레이블을 view did load 하는 부분에 레이블을 하나를 만듭니다. 네, UI 레이블 allow init 네, with 프레임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50에 한 이번엔 좀 많이 밑에 700 위치에 가로 250에 한 50 정도 높이의 레이블 하나를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hello라는 또 글씨를 hello 지겹긴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적습니다. 다음에 레이블 만들었고 위치 잡아주고 글씨 적었으니까 현재의 뷰에다가 add 서비뷰에서 레이블을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면요. 이제 레이블 위치가 다음 페이지 갔을 때 700은 많이 밑으로 내려갔나요? 레이블이 안 보이네요. 그쵸? 한 600 정도로? 500 정도 레이지 보일까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헬로월드라는 글씨를 적은 것 같은데 네, 이쯤에 있네요. 네, 글씨가 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돌리면요, 헬로 글씨가 이만큼 아래에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화면이 돌아갔을 때 이 헬로 글씨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현재 원래 위치로 다시 와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레이블을 위치를 여기 화면이 바뀌는 누워있음과 세워져 있음에서 각각 위치가 다시 바뀌게끔 그러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위치를 다시 바꿔주는 작업을 select make 해주셔서 500에 죄송합니다. 500이 아니고요. 50에 여기 위치로는 한 200에 그 다음에 또 wide 값으로는 앞에 했었던 거와 똑같죠. 250에 5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지 않고 다시 세워졌을 때는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쵸? set frame 해서 select 여기 50에 또 마찬가지 500이었나요? 500에 250에 50으로 다시 올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져 있으면 좀 더 올라오게 하고 위치를 바꿔준 거고요. 세워져 있을 때는 다시 원래 위치로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위치 텍스트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도 헬로가 있고요. 다시 위치가 바뀌어서 헬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 했었던 여러 가지 델리게이트의 상태, 백그라운드로 갈 때와 앱이 처음 실행됐을 때와 다시 나타날 때와 그 다음에 각각의 뷰 컨트롤러에 대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 그 다음에 혹시나 다시 사라지기 전,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와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UI 슬라이더, 그 다음에 UI 세그멘티드 컨트롤, UI 스위치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폰이 회전될 때 해당하는 이러한 회전 동작할 때 배치 값과 어떻게 다시 바꿔주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